오늘도 계속해서 마지노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핫한 테마인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가지고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라이콤이 강세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도로를 운행하는 커넥티드 자율주행 차량에서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로이터는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핵심 통신자동운전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2027년 모델부터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고 2029년 1월 또는 2030년식 모델부터 하드웨어 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지 대상에는 특정 블루투스와 위성무선 기능이 탑재된 차량,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 운행이 가능한 고성능 자율주행 차량이 포함된다. 미 상무부는 최종적인 규정 확정에 앞서 30일간 각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둘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 같은 금지 조치를 러시아 등 다른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로도 확대할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차량과 소프트웨어 부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고, 전기차 배터리와 주요 광물에 대한 관세도 인상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1999년 설립한 라이콤은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등 광통신기기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다. 광 네트워크에서 초고속 다채널 시스템의 전송거리를 증가시켜주는 광증폭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와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광증폭 기술은 레이저 빛을 증폭시켜 더욱 강력하고 멀리 뻗어나가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라이다에 적용하면 기존 라이다보다 더 작고 가벼운 크기로도 먼 거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하여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출시 10개월 만에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시된 사이버트럭에는 FSD 소프트웨어가 빠져 있었다. 이는 사이버트럭이 테슬라의 다른 차량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트럭 오너스 클럽 포럼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일부 사용자는 업데이트를 통해 FSD에 액세스하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9월 말까지 사이버트럭의 완전한 FSD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에 버전 13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1분기에 중국과 유럽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에 라이콤, 슈어소프트테크, SOS램, 나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퓨런티어, 인포뱅크, 오토엔, 포니링크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옵트론텍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국내 유일 미션 크리티컬 고위험, 고신뢰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이다. 우주항공, 방산, 원자력 등과 같은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뜻한다.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한 슈퍼소프트테크는 당시 자동차에 탑재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잡아내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현대차가 직접 투자했으며 공식 제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와 차량용 제어기와 커넥티드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증 협업을 진행 중이다. SOS랩은 미국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적용되는 고성능 자율주행 라이다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프로토타입의 라이다를 제작한 후 테스트를 거쳐 해당 기업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성능 라이다를 공급할 예정이다. 라닉스는 자율주행 원천 기술 가운데 하나인 B2X 등을 연구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회사이다. 자율주행자 솔루션 전문기업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BMW의 주력 제품인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라이콤은 광증폭기, 광송수신기 등 광통신기기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회사이다. 광 네트워크에서 초고속 다채널 시스템의 전송거리를 증가시켜주는 광증폭기를 개발해 국내 최초로 국산화와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라이콤이 개발한 초소형 펄스드 파이버 레이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이다용 광섬유 레이저 제품이며 사람의 눈에 무해한 파장을 사용하고 있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트렉스는 차량용 인포네인먼트, 인간기계 상호작용을 주력으로 스마트카,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카와 스마트카의 필수장치에 해당하는 전방 표시장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을 개발, 제조하고 있다. 인포뱅크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 및 양방향 문자 서비스와 스마트카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자율주행 이동체 관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퓨런티어는 자율주행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용 고정밀 카메라 모듈 공정 설비 기업이다. 최근 테슬라의 발언을 보면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차 업체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예상 판매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오토에는 현대차 사내벤처로 출발해
SDV 기반 자율주행차를 아우르는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 기아차의 제휴를 통해 신차 출시 전 설계 데이터를 제공받아 관련 자동차 용품을 선개발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포니링크는 올해 안에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단계로 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니링크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EV 차량을 기반으로 포니 AI의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 개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4D 이미징 레이더 제조기업이다. 비균일 매열 안테나 설계부터 실시간 레이더 신호처리 기술 및 인공지능 기반의 사물인식 알고리즘에 이르기까지 4D 이미징 레이더의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최근 차량에 적용되는 4D 이미징 레이더 레티나 4F를 개발했다. 기존 레이더의 경우 높이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반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제품은 높이를 인식해 악천 후에도 보행자 차량, 이륜차 등의 인식과 300m 거리에 있는 차량 감지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옵트론텍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렌즈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전기차 모델별로 7개에서 9개의 렌즈가 장착되는데 이 중 상당량을 옵트론텍이 책임진다. 이상입니다. 자율주행 시대가 한 발짝 더 다가온 것 같습니다. 신기술의 발전은 늘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시대가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자율주행 섹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FSD 기능이 장착될 것이라는 소식과 로보택시 테마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X에서 이것은 역사책에 남을 일이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로보택시 홍보 이미지를 공개했고, 전문가들은 이를 테슬라의 전략이 전기차 생산 판매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상용화로의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테마에 엮여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큰 시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단기적 이슈로 끝날 것인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부각되는 테마가 될 것인지는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라이콤 월봉입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역추세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바닥권에 있을 때 언제 상승 반전을 시작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승 시기가 다가왔다고 판단이 될 때 물량을 모아가는 매매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노선은 깨질 수도 없고 깨어져서도 안 되는 선이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 내려왔을 때 조금씩 물량을 모아갔다면 차후 시세를 탔을 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DMI에서 두 손의 이격이 벌어지는 시점과 맞물려 들어갑니다. 거래량에서는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이 매매법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 실전에서 단주로 실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단, 시세가 곧 나올 만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에서 2년, 3년 횡보하는 종목들은 피해야 합니다. 자율주행 섹터가 급부상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바닥권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상승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이 자리도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도지 캔들은 상승 반전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는 긴 하락 추세 끝에 반등의 신호가 나오지만 월봉에서는 봉 하나, 즉 단봉으로 도지 캔들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캔들이 월봉상에서는 상승 반전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거래량에서는 최적 거래량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마지노선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사실 바닥권에서 상승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V자 반등을 할지,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지, 삼중 바닥까지 그려내며 상승을 할지 노련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예측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추세 매매는 이렇게 바닥권까지 내려왔을 때, 즉 마지노선을 터치를 할 때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 그리고 차트 분석에 아직 자신이 없는 분들은 이 역추세 매매법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차트에서는 길고 긴 하락 추세 끝에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최초 상승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후 121선을 돌파하고 241선까지 돌파를 하지만 크게 조정이 한 번 나옵니다. 이 자리가 맥점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이면서 가격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볼벤 상단선 돌파 이후 볼벤 상단선이 깨어지지 않고 볼벤 상단선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장대 양봉의 3분의 2 지점이 깨어지지 않고 연어 캔들로 급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거래량이 팍 줄어든 상태에서 연어 캔들로 주포가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눈치챌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녀석은 주가를 더 부양시킬 의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조정이 나오지만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후 고점에서 쌍봉을 찍고 하락세로 이어진 것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피보나치 작도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는 0.618 라인이 깨졌다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지만 이번에는 정확히 0.618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또한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뜬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정확히 파란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앞에서는 이 파란색 저지바가 저항 라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지지 라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자리도 지지 후 반등이라는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차트상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능력만 기르면 눌림목 매매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마지노선 근처에서 타점을 잡고 침착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포가 혹은 시황이 이렇게 주가를 알아서 부양시켜줍니다. 자신만의 매매 기법을 완성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은 신고가 영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등이 나왔기에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월봉입니다. 제가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8월의 아랫꼬리로 이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한 것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것이 마지노선 매매법이면서 동시에 역추세 매매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9월에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10월 초인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습니다.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상대적으로 그 위에 매물대는 미미합니다. 쭉쭉 치고 갈 여건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돌파 매매 관점에서 타점을 노려볼 만한 종목입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하이캐나시 캔들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된 자리입니다. 동시에 캔들이 변동해기선 위로 올라선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노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봉 매매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강의를 했습니다. 주봉 매매법에 마지노선 매매법을 가미하면 더욱 확연하게 타점이 나옵니다. 성격이 느긋하신 분들은 일봉은 참조만 하고 월봉과 주봉만을 가지고서 충분히 타점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혹은 변동해기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라인을 터치하는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낙주 매매 귀신이라면 아마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약해 이런 자리에서는 타점을 잘 잡지 못합니다. 대신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습니다. 제가 최초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만족이 되면 최초 상승 자리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크게 조정이 한번 나옵니다. 21선이 살짝 깨진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이 보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을 알리는 대표적인 캔들이 도지 캔들과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은 하락 추세가 멈추었다는 뜻이고 큰 오빠 캔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급반등을 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도 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정확히 0.618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확실하게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정 후 반등하는 자리만 노려도 시장에서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슈퍼개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치 투자 개념에서 워렌 버핏처럼 성장성이 우수한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도 됩니다. 혹은 이 종목처럼 시장에서 핫한 테마의 종목들이 눌림에서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는 눌림목 매매 기법으로 수익 매매 전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 매매만 잘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혹은 제가 최근 강의하고 있는 마지노선 매매법을 주력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기법 하나를 확실하게 익혀 슈퍼개미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을 한 방에 뚫어준 장대 양봉이 보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볼벤 상단선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볼벤 상단선을 재돌파한 상황입니다. 241선이 거의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고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21선이 우상향하면서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지점이 대세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봉상에서 확인한 저항 라인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 데 실패하자 주가가 쭉 밀린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밀려 크게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라인에서 쭉 밀린 것이 보입니다. 과거 이 라인을 살짝 돌파할 당시에 발생한 거래량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라인만 돌파하면 이 주식은 가볍게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더 나오고 돌파 신호 캔들이 나온다면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혹은 돌파 후 눌림에서 타점을 잡아내어도 됩니다. 만일 여기서 밀린다면 조정 후 반등할 때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뉴스에서 나왔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놓고 꾸준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테마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나
제가 볼 때 절대 쉽게 꺼질 테마는 아닙니다. 지금 시장주도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평안한 휴일이 되시길 바랍니다.